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4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이슈,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오늘도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시간을 조금 끄는 의미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 오늘 대통령 한동훈 대표 면담 말씀이시죠? 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데 지금 정치 뉴스 이거 대충 뭐냐면 전부 강혜경 씨 얘기가 많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명태균 씨라는 분하고 이제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주장이니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정치 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정치 분석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석을 하려면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가 없죠. 정치가 없고 정치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게 메시지가 실종된 정치 국정감사도 온통 그 김건희 여사 맞아요. 이야기로 도배가 됐잖아요. 국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감춰졌고 용사는 이렇다 할 만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메시지가 없는데 정치 분석을 하려니 추측과 상상이 난무하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정치 분석이 아니라 이건 소문의 분석이죠, 사실은. 소문이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주장이니까 우리 강혜경 씨가 뭐 영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 명태균 씨랑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아니야 김건희 여사랑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있잖아요. 강혜경 씨가 그렇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한다라는 것을 이 국감에서 이제 말을 한 거죠. 이게 뭐 영적인 대화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글쎄요. 뭐 근데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명태균 씨의 어떤 그 얘기 제기되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올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실질적으로 뭐 정황상 카톡이나 여러 가지 이 정황상 이 긴밀하게 소통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저는 뭐 정치 컨설팅 하면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거든요. 주로 경남 쪽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거는 우리 유 대표님이 정치 컨설턴트지만 주변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은 핵심에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 여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컨설팅을 꽤 많이 하신 우리 박성민 대표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성민 대표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여당 쪽 컨설팅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보수 쪽을 많이 했죠. 네, 보수 쪽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니까. 대표님이 주로 야당 지금의 야당 쪽을 하고 근데 야당한테도 좀 찍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가슴이 이렇게 시리지? 근데 어떻게 그 연결이 됐을지 그런 거 보면 참 그 왜 정치에는 이게 무림 고수 같은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런 비화들을 전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더 증거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 맞아요. 다만 정치가 이렇게 그 사적인 인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 요새 또 자꾸 나오는 게 여론조사 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주장이기 때문에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나오느니 차라리 우리나라가 후보 경선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로 경선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1, 2년 한 사이도 아니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과학이고 오차범위를 포함한 과학이잖아요. 근데 오차범위 내에 있는 차이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옛날에 통진당 해체할 때도 여론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체된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예, 그래서 머리 잡고 막 유시민 예. 작가랑 이렇게 막 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미 저는 여론조사를 경선 과정에서 금지시켜야 된다고 좀 봤는데 근데 계속 다 여론조사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번에 사실 이번에 민주당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 있잖아요. 뭐 가산점, 강점 이거 말고도 끝까지 갔다가 공천할 때. 박광원 의원이나 뭐 몇 명 그거 여론조사 확인됩니까? 뭐 그거야 이제 그러니까 추론인데 그런 의심을 계속 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끝나면 바로 폐기하는 거 아세요? 그건 몰라요. 바로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것만큼은 저는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기표소 만들고 오가는 사람도 찍게 하고 단지 뭐냐면 선관위가 관리하면서 국민의힘에 한 번 투표했던 사람이 민주당에 또 가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하게. 우리 명태균 씨 그 사건에서 드러났지만 일반적으로 20대 30대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보정작업을 한다면 근데 보정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 3%는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어쨌든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죠. 이번 이 폭로 과정을 보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했는데 3시간 만에 한동훈 대표가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굉장히 전략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야당 대표의 회담을 공지하는 거, 언론에 공지를 한 거잖아요. 그 한 대표 측에서 공지를 한 거거든요. 이게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이 얘기는 사실은 대통령과의 회담에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압박을 가기 위한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역시. 아주 진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화 상대 이게 사실 오늘 막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과정을 보면 이게 여야 회동이거나 남북 회동이지 여당 내 회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이게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갔잖아요. 근데 오늘 3시간인가 4시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회담 결과를 언론에 공지해서 발표한 것은 이거 용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EJ 전략 아니겠습니까? EJ. 네. 근데 그게 먹힌 거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으로 받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EJ 전략을 전략적으로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직전에 얘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압력으로서 압박카드로 이걸 쓰겠다. 여기서 성과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와 현안을 풀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다려도 이게 도대체 나오질 않으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단독 회동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해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박정하 비서실장 배석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독대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부득부득 대통령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면담이라는 것과 독대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면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오피스아워 이 교수들이 학생들 만나는 게 면담이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리어스한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회동 결과를 사전에 공지한 것은 중요한 전략적 행위라고 좀 보는데 이미 대통령실 면담 형식이 훼손됐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래 만나주겠다. 경청하겠다. 뭐 이 정도의 스탠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공지했는데 뭐 이거는 약간 좀
같은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보기 드문 힘겨루기 장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아 이거는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 뭐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파인그라스 예. 내부로 이동해서 앉으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정도로 이 사이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한 언론에서는 이 회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확인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네. 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그다음에 라인 정리, 인적 쇄신이라고 그때 표현했죠. 그리고 명시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그 의혹을 그 명시뿐만이 아니라 여간 그 절차에 진사 규명에 협조해 달라. 절차에 협조해 달라. 뭐 이 세 가지 요구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증언의 유연화를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은 경청했다 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추측을 해쓴 건지 사실 확인을 해쓴 건지 모르겠지만 회담 이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대체로 저는 회담이 이렇게 진행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 회담 가기 전에 측근들한테 할 말 다 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럼 할 말이라는 게 딱 세 가지 이미 공개적으로 제안한 게 있고 그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경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무편당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단하는 게 문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게 서울경제에서 지금 보도가 나온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인적 쇄신이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협조 부분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근데 아니 솔직히 그거는 뭐 제가 이 방송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이미 다른 언론한테 이거 인터뷰 많이 했어요. 네. 오늘 결과물 안 나올 거다. 왜?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많이 보일 거라면 미리 진작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굳이 볼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래도 나온 거 하고 들었는데 또 우리가 추측하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는 이제 또 한 차원 넘어갔어요. 이건 사과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차원을 좀 넘어갔고. 아까 이상민 의원도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리스크 문제가 아니고요. 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통치 능력의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어떤 현안에 대한 메시지 생산 능력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제가 뭐 이 용산하고 가까우신 분한테 들었는데 요즘 빈자리 인사도 잘 진행이 안 된답니다. 거의 인사 절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 무언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좀 약간 이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그 야당 의원도 있던데 아무튼 정부 기능이 그거는 좀 이제 오버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 정부들은 다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용산발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말씀하시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사실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나도 이게 뭐 그분이 오셨나? 제가 얘기한 이유가 그대로 다 나오네요. 제2부속실 출범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아니 빨리 돗자리 까세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 지금 영적인 시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자지나 제2부속실 출범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달 말에 제2부속실이 예정대로 출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여론이 아니요. 지금은 여론은 제2부속실 말고 칩거해라, 활동 중단해라 이런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은 사과나 제2부속실 설치로 지금 좀 늦었죠. 그렇죠. 국민들의 요구는 지금 이미 그걸 지나쳐가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 약간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기소 결정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가치와도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 불기소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수사를 거의 안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거기다가 압수수색에 관한 뭐 거짓 브리핑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다 어떻게 풀 거냐 앞으로. 이거는 이게 뭐 이렇게 구멍난 곳을 호미로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회동 후에 국회로 돌아가서 직접 회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브리핑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대통령실은 사실은 브리핑할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화답한 게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제2부속실 정도 갖고는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약간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한동훈 대표의 그 회담은 기대가 되네요. 어떤 톤앤 매너로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지. 그러니까 제가 이 제2부속실하고 김건희 여사 뭐 활동 자제 요 정도까지는 제가 예상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대통령실이 항상 템포가 느려요. 근데 지금은 템포 느린 것 같아요. 몇 템포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이제 그게 뭐 출범 이후 약간 지금 돌이켜보면 좀 일관되어 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느렸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뭔가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나오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고. 예.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여사 문제가 전면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국정감사 보면서 온통 그 문제 아니고는 언론이 다루지도 않고. 맞아요. 네, 다른 문제들은 다 패싱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지만 저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모양새에 대한 것에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 대통령실은. 네. 지금 뉴스원 보도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박정하 비서실장, 박정하 의원이 회동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한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까지 이게 이제 해일이 덮쳐오면 이게 수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선을 긋고 그러면서 그렇죠. 야당과 문제를 풀면서 압박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넘지 않고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제가 볼 때 없어 보여요. 이제는. 맞아요. 지금 사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지나치게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은 이따 브리핑을 한번 보고 또 우리가 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